안녕하세요. 오늘은 KB금융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9,920여억 원으로 두 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3조 8,846억 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자익은 두 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늘어난 비이자익이 그 자리를 메운 겁니다. 오늘은 공시된 자료로만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입니다.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1조 9,920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고 상반기 누적으로는 3조 8,846억 원이에요. 둘째, 이익의 무게중심이 이제서 비이자로 옮겨갔습니다. 순수수료이익이 1년 새 절반 넘게 늘었고 비이자익 비중은 40%에 가까워졌어요. 셋째, 비은행 비중이 1년 만에 43%대에서 49%대로 올라왔습니다. 증권 부문 순이익이 특히 2배 넘게 늘었고요. 넷째, 정작 이자이익은 두 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늘어난 비이자이익이 그 자리를 메우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켜볼 것들이 있어요. 공정위 국고채 담합 조사 결과 과징금 규모, 국세청 세무조사의 추징 세하액, 그리고 3분기 이자이익이 다시 늘어나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 30%, 40% 수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종 병기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새로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종목은 이미 익절을 진행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비든 멤버십이든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드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를 함께 거느린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2008년 9월에 설립됐고 대표는 양종희 회장이에요.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지주 별도 기준 직원은 137명이고요. 2026년 상반기 순영업 수익의 47.1%가 은행이 아닌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업 구성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은행 부분입니다. KB국민은행이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을 맡고 있어요. 상반기 순영업 수익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 부분입니다. KB증권의 위탁 매매와 인수, 자기 매매를 합쳐 19.7%를 냈어요. 신용카드 부문은 10%를 차지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신용판매와 카드론이 여기 들어갑니다. 손해보험은 7.8%예요. KB손해보험이 자동차와 장기, 일반 보험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 부문인 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주와 캐피탈, 자산운용 같은 계열사가 여기 묶여 있어요. 마지막은 생명보험입니다. KB라이프 생명이 2.4%를 차지했고요. 지역으로 보면 국내가 92.2%, 해외가 7.8%입니다. 그룹 총자산은 867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8.6% 늘었습니다. 최근 이슈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9,520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3조 8,846억 원, 13.1% 증가입니다. 2분기 순수수료이익은 1조 6,019억 원으로 55.2%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1조 9,783억 원으로 38.2% 늘었어요. 7월 23일 잠정실적 공시수치가 8월 14일 반기보고서 확정치와 똑같았습니다. 7월 23일 이사회는 7천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의했습니다. 취득분은 전량 소각하는데 예정 물량은 발행 주식의 1.13%예요. 배당 가능 기익 범위 아니라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 주당 1,155원 분기 현금 배당도 결의했어요. 총액은 4,055억 원, 시가 배당률은 0.7%입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이미 2,677만 주를 소각했고 자기주식 취득에 1조 2천억 원을 썼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증권 부문 상반기 순이익이 3,396억 원에서 7,98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35.1% 증가해요. 반대로 손해보험 부문은 5,585억 원에서 4,790억 원으로 14.2% 줄었습니다. 은행 부문은 2조 2,242억 원으로 2.5% 느는 데 그쳤고 순영업 수익 기준으로는 오히려 7.8% 줄었어요. 부문 합계 기준 비은행 비중은 43.3%에서 49.1%로 올라왔습니다. 2026년 8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KB금융의 현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분들을 새 지주회사로 모으는 재편이에요. 대상에는 지분 66.88%를 가진 PT뱅크 KB 인도네시아도 들어갑니다. 완료기한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반영된 수치도 아직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200샷 6거래일, 7일봉기고 5일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과 매물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짚을 지점은 세 곳이고 저점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의 최저가입니다. 2025년 9월 8일 10만 5,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106만 961주였습니다. 이 지점은 구간의 첫 거래일이 아니라 4주쯤 지난 뒤에요. 시작하자마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더 밀린 뒤였습니다. 이후 주간은 이 저점을 다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 구간의 최고가입니다. 2026년 7월 13일 19만 4,500원을 찍었어요. 그날 거래량은 240만 1,881주였습니다. 최저가의 1.84배까지 오른 셈입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개월입니다. 다만 어떤 공시가 이 상승을 설명하는지는 확인된 근거가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 16만 8,500원입니다. 고점을 찍은 뒤 한 달 사이 다시 내려온 자리예요. 고점 대비로는 13.4% 내려왔고 저점 대비로는 59.3% 올라온 자리입니다. 1년 전체로 보면 저점 대비 여전히 높지만 고점에서는 한 달 새 상당폭 조정을 받은 자리인 셈이죠.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59조 7,649억 원이었고 거래량은 95만 1,351주였습니다. 자, 우리 KB금융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순영업 수익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겠습니다. 짚을 지점이 4가지 있습니다. 우선 분기 순이익입니다. 2026년 1분기 1조 9,165억 원에서 2분기 2조 105억 원으로 늘었어요. 즉 2분기 연속 최대치입니다. 지배주주 기준으로는 1조 9,92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그룹 총자산도 867조 원으로 늘었고요. 두 번째는 이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비이자익 비중이 2025년 2분기 31.5%에서 2026년 2분기 38.6%로 올라왔어요. 7.1%포인트 오른 겁니다. 순수 수료이익만 보면 1조 319억 원에서 1조 6,019억 원으로 55.2% 늘었고요. 부문으로 보면 증권 부분 순영업 수익이 88.1%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자이익은 거꾸로 갔습니다. 순이자이익은 2025년 4분기 3조 3,682억 원을 정점으로 내려왔어요. 2026년 2분기엔 3조 1,434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5.7%, 금액으로 1,914억 원 줄었어요. 그런데도 같은 기간 순영업 수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어난 비이자이익이 줄어든 이자이익을 덮은 구조인 셈이죠. 비용 쪽은 방향이 갈렸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조 7,497억 원에서 1조 8,895억 원으로 8% 늘었어요. 반대로 신용손실충당금 전이백은 상반기 기준으로 22.7% 줄었습니다. 충당금이 줄어든 만큼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이지만 이 감소가 계속될지는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 그룹 고정이 하여신 비율은 0.99%에서 1.01%로 소폭 올라왔고요. 참고로 이 표의 2025년 4분기 수치는 연간에서 3분기를 뺀 계산값입니다. 리스크와 체크포인트를 5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도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일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부동산 담보 회수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697억 4,7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은행은 취소 소송을 냈지만 과징금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심 결과와 패소하더라도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는 국민은행과 KB증권 두 곳 모두에 걸려 있다고 반기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공시 없고 회사도 충당부채를 쌓지 않았어요. 아직 실적에 나타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지켜볼 항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공정위 전원 회의 결과와 산정 기준, 확정 금액이 보통 주자본 비율 13.5% 기준선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2026년 8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징세액도 충당부채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지켜볼 항목입니다. 추징세액이 확정돼 공시로 나오는지 그 규모가 분기 순이익 2조 원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합니다. KB부동산신탁은 책임주공영 토지신탁과 관련해 충당부채 3,283억 원을 쌓아뒀습니다. 기한을 못 지킨 사업장에서 소송 15건, 소송가액 4,965억 원이 계류 중이에요. 올해 들어 1심 패소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송들의 결과가 충당부채 3,191억 원을 넘어서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은 이자이익입니다. 순이자이익은 2025년 4분기를 정점으로 두 분기째 줄고 있어요. 지금은 늘어난 비이자이익이 그 감소를 덮고 있습니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이자이익보다 변동이 큽니다. 그 흐름이 반대로 돌면 순영업 수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3분기 순이자이익이 다시 3조 3천억 원대를 회복하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A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 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이고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했고 일부 수치는 계산값입니다. KB금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특정 종목과 테마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것입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으로 단타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